여러분 안녕하세요. 꾸준 남자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이죠?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많은 일들이 있어 자주 찾아뵙지 못한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백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최선을 다해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지금은 경기도 광주시 국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경매가 아닌 공매 물건으로 서울 송파, 강남과도 가깝고요. 그리고 분당과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여름 장마가 막 휩쓸고 지나간 시점이라 계속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마을 입구에는 작은 직거래 장터도 열리고 있었고요. 아기자기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바로 현장으로 가볼게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있고 지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남한산성면 오전리라는 곳입니다. 이렇게 오전리 앞에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마을에서 돼 있고요. 바로 버스 정류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페도 있고 차량 소통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이렇게 개천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다. 가장 큰 장점은 또 이제 시골이지만 서울과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여기 이제 주차장이 넓게 돼 있고 여기 계곡 이름은 번천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있고 팥죽 파는 곳이 있네요. 꽤 유명할 것 같은데 호박죽, 팥죽 파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이쪽 마을입니다. 건너편 마을 입구로 올라가는 길이고요. 네, 이쪽에서 한 5분 안 되게 걸어가면 마을 안에 집이 있습니다. 좌우측으로는 포도 농장이 있고요. 네, 포도를 키우고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하얗게 종이를 싼 곳이 하얗게 종이를 싼 게 다 포도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아스콘으로 다 포장도를 했습니다. 도로폭은 3m 도로폭은 충분히 나오고 오수관로가 다 묻혀 있네요. 야, 저 집은 뭐 엄청 좋네. 이렇게 살짝 경사진 곳으로 올라오면 집들이 여러 채가 있습니다. 대부분 90년대에 지은 집으로 보이고요. 자동차도 여유 있게 올라올 수 있는 도로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옹벽을 쳐서 집을 층층이 지었고요. 주변 집들은 대부분 벽돌로 잘 지어졌습니다. 이제 공매 물건이 있는 목적지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위쪽까지 올라오면 우수관과 오수관이 잘 정비되어 있고요. 아스콘 포장이 이쯤에서 끝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쪽에서 올라왔고요. 저기 큰 2차선 도로가 있고 거기서 약 한 150m? 예, 그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바로 이 하늘색 지붕 오래된 옛날 주택입니다. 이쪽까지 아스콘으로 되어 있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은 매각 물건에 포함된 토지인데요. 한 절반 정도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집으로 보이고요. 이쪽에 건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두릅나무로 보이는데요. 관리가 전혀 안 됐습니다. 들어오는 입구 쪽을 보고 있는데요.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물건을 낙찰받는다면 정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울타리를 만들어야 될지 아니면 새로 건축을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뒷길보다는 지대가 낮아서 지하처럼 보이는데 이쪽은 다시 괜찮게 또 개방이 있습니다. 이쪽은 나무가 커서 좀 음지가 될 것 같고요. 앞에는 대추나무가 있네요. 좀 개량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사가 돼 있고 별도로 뭐 공사를 하진 않았어요. 보강 공사를. 이게 흙으로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집이 있고 여기가 옛날에 이제 굴뚝이었던 것 같고 지게도 있네. 삼태기도 있고 지게도 있고. 야, 오래된 거네. 네, 이게 지붕인데 지붕은 새로 한 것 같은데 좀 세월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뒷길 요거는 시멘트로 공사를 했고 번면 차이는 약 2m 정도는 좋게 날 것 같습니다. 예, 건너방 볼 때는 아궁이었던 것 같고, 아, 이쪽이 진입로겠네요. 그리고 길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 집을 삥 돌아서 다시 큰 길로 나갑니다. 이건 복숭아 나무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뒷길가에 번면 차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앞마당, 그리고 앞에는 장독대랑 뭐 우간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이쪽 큰 2차선 도로에서도 경사도는 좀 있어요. 한 20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폭은 한 2.5m 정도, 3m도 나오겠네요. 2.5에서 3m 정도 도로폭이고요. 여기는 이제 뭐 집을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석축을 이렇게 다 쌓았어요. 여긴 양지 바르고 참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이쪽 도로로 해서 여기 들어오면 이 전봇대 끼고 바로 오른쪽으로 진입로 같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작은 게 화장실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옆집으로 또 들어가고요. 여기서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아, 이렇게 되네요. 여기가 진입로. 여기는 변소가 되고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예, 사용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호박이 심어져 있고 옆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네요. 잔디밭돼 있고, 그리고 바로 앞집은 이렇게 석축으로 지대를 쌓았네. 깨끗하게 돼 있네요. 예. 아, 저희 물건은 요 석축 위에 있습니다. 두 단 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입구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길이네요. 포장 같은 건 안 돼 있고, 이건 두릅나무 같은데.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토지는 지목 전이고요. 소유권은 지분 형태로 현 소유자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차후 이 부분은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대문이 없고요. 들어오면 마당은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뒤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석축이 쌓여 있지만 아주 조금 쌓여 있습니다. 뒤쪽에는 맨 흙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석가래 부분도 수리를 전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쪽은 실제적으로 진입로로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밭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토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좀 도로로 먹은 것 같고, 뒤쪽은 울타리도 없고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멘트는 장독대일 수도 있고요. 건물의 잔해물일 수도 있습니다. 뒤쪽 역시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석가래 부분도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뒤쪽으로 나오는 문인데요. 조립식 판넬로 막아 놨더라고요. 옆집과의 경계고요. 매우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아주 오래전에 수리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손을 봐야 될 부분이 매우 많이 보입니다. 지금은 밭을 쓰고 있고 길로도 쓰이는 지목전이 있고요. 여기는 일종 주거지역이라 농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봤는데요. 아쉬움이 많은 부동산이고요. 수리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토지 경계 및 물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앞에는 남한산성에서 흘러내려오는 개천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약 150m 정도 거리에 자리하고 있고요. 산 쪽으로 높게 있기 때문에 홍수 피해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옛날 집 형태로 되어 있고요. 마당도 제법 넓게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표시되고 있고요. 정남향 주택입니다. 집이 있는 대지는 85.608평이고요. 건물은 15.791평입니다. 도로와 전으로 사용되고 있는 작은 토지의 면적은 30.5평이고요. 이 토지는 취득 시 도시지역 일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집은 좀 낡아 보이지만 잘 손을 보면 그래도 쓸만해 보이고요. 주변 집들은 대부분 오래된 집이거나 90년대에 지은 집들로 많이 보였습니다. 집 주변으로는 도로가 감싸고 지나가지만 차량이 다니는 길은 아니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 본체 외에 마구간 정도로 보이는 창고가 있고요. 조금 떨어진 곳에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변소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광주시청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곳은 사람이 살기 좋게 만들어 놓은 토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3구역인데요. 이 부분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평슬라브 지붕일 경우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8m, 경사 지붕일 경우는 최고 높이가 11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국 높이 제한이 있다는 건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주변 건물들을 봐보시면 됩니다. 주변에는 그래도 제법 2층 높이의 건물들이 있었고요. 이 정도 높이까지만 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 외의 제한사항들을 보면 오수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규제는 없어 보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봐볼게요.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없습니다. 네, 알 수 없다는 것이겠죠. 소유권은 2016년도에 되어 있으나 아마도 오래전에 지어진 주택이고요. 가옥대장만 등재되어 있다가 상속 등 여러 가지 권리에 의해서 취득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건축물 대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데 여기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원을 보면 어디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예전에는 개발 제한 구역이었으나 현재는 아니라는 뜻이죠. 단순히 건축물 대장을 정리를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현황 지적도인데요. 바로 이 부분, 연두색 부분이 다 그린벨트예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구역인데요. 노란색 부분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물건이 그 노란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참 귀한 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관해 궁금하시다면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바로 오른쪽 위에 여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등기사항을 봐도 하자 없이 권리관계가 깨끗하고요. 임차인도 없으며 현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소유자는 안 계시고요.
다른 분이 살고 계십니다. 현 소유자의 가족분인데요. 자세한 것은 현장 임장을 꼼꼼히 해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없고 등기상 문제가 되지 않는 권리가 깨끗한 물건입니다. 입지 살펴볼게요.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경기도 광주하면 시골이죠. 하지만 서울과 가깝습니다. 남한산성만 넘으면 바로 위례 신도시와 송파구가 있습니다. 분당도 가깝죠. 5도 2촌이 충분히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산을 넘는 길이 딱 하나다 보니 출퇴근길은 또는 주말에는 좀 많이 막힙니다. 그래도 이 정도야 감수할 수 있는 입지로 보입니다. 서울 송파 잠실역까지 평상시에는 약 30분 내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정체가 있을 때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위례 수서도 매우 가까이 있고요. 강남역까지는 일반적으로 40분, 막힐 때는 약 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출퇴근 시간에는 더 걸리겠지만 이 정도는 괜찮은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시세 봐볼게요. 토지 시세가 농지의 경우 약 평당 240만원, 대지는 340만원 정도로 보입니다. 작은 마을이다 보니 거의 거래가 많지 않은데요. 그래서 그만큼 희소성이 있는 토지라 볼 수 있습니다. 토지 가격만 보면 약 85평이니까 2억 9,1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주택 가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가격이 살짝 높은 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제 생각에는 글쎄요, 2번, 3번 정도 떨어져야 적당한 가격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물건을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집이라면 꼭 시세를 더더욱 꼼꼼히 조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고압 철탑이 근처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 고압 철탑은 앞으로도 계속 쭉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건 정리할게요. 이 물건은 세금 체납으로 매각되고 있는 공매 물건이고요. 물건 관리 번호 2022-11542-006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 324-4번지고요. 토지 85.6평, 건물 15.79평입니다. 입찰일은 2023년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11월 8일 오후 5시까지고요. 결과는 다음날 알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3억 1,108만 1,040원이고요. 매주 10%씩 감가되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부수적으로 또 다른 물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부분 도로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의 토지입니다. 별건으로 공매 물건으로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202-11542-002번입니다. 다 같이 낙찰받으면 참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관계도 골치 아픈 일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감정가는 5천만 원대인데요. 도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 물건을 같이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물건은 2개의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먼저 받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둘 다 한꺼번에 받는 게 좋을지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물건은 경매로도 같이 진행될 겁니다. 물건 번호는 2023-1816번인데요. 현재는 공매가 진행되고 있고요. 곧 경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도 공매가 계속 유찰된다면 공매와 경매 중 선택해서 진행이 가능할 겁니다. 공매와 경매가 함께 나왔을 때 어떻게 입찰 전략을 세울지 궁금하다면 바로 오른쪽 위에 영상을 보시고요. 오늘은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아담한 시골 주택을 봐봤습니다. 저는 정말 오래간만에 찾아뵀는데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 드리고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꾸준 남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기 수박은 얼마씩 해요? 수박 그러면 10,000원 주세요. 10,000원. 네. 아, 여기 밭에서 난 거구나. 네, 농사입니다. 10,000원. 그래가지고 오미자도 하신 거고 네, 오미자도 농사진 거예요. 오디도 있네. 오디, 오미자, 개복숭아. 아, 포도 있어요. 포도주는 우리 농사지어요. 포도 농사. 저기 앞에 포도 있던데. 저거는 한 병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포도주.
아, 다 10,000원씩이구나. 네. 예, 예. 한번 둘러보고 다시 올게요. 예.